피아니스트 진보라 씨의 즉흥 연주로 문을 연 다시 만나는 브라보 멋진 인생,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박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예, 지난 2012년 9월에 처음 시작된 브라보 멋진 인생,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성취를 담담하게 그려왔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100번의 발자취를 남기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요, 그렇게 방송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분들, 또 기억하고 싶은 분들을 다시 만나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브라보 멋진 인생 83번째 이야기 주인공이셨어요. 금술 좋은 두 분, 박공현, 송희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늘 꽃처럼 아름답고 또 향기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송희자입니다. 진짜 아름다우세요. 예, 대한민국 대표 나무꾼 박공현입니다. 네, 나무꾼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오프닝 무대를 아주 빛내주셨죠. 예, 재능과 미모를 다 갖춘 피아니스트 진보라 씨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피아니스트 진보라입니다. 네. 네, 또 대나무로 마술을 부리는 분이시죠. 대나무 자전거 제작자 김태윤 씨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나무로 자전거를 만들기 시작한 지 한 4년째 되는 네, 대나무 자전거 제작자 김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가운 분들 모시고요. 지난 2년 동안의 브라보 추억해 보겠습니다. 네, 브라보 멋진 인생 첫 번째 코너 가슴이 시키는 일. 저희 두 사람이 내레이션으로 자주 참여를 했기 네. 때문에 또 애착이 남다르죠. 그렇죠. 또 내레이션 할 때마다 감정이입돼서 박성원 아나운서 눈물을 흘릴 적도 있었고 미소를 짓는 적도 있었는데 네. 정말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가슴이 시키는 일의 키워드는요. 바로 가족 그리고 가업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빛나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완만한 산자락에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 이곳이 우리 부부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덕동 마을입니다. 그 표현 부족이고 서로 있죠. 표현 차이지 어느 부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 사랑은 다 사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안기옥은 나의 든든한 동료이자 귀농 선배이기도 합니다. 밭에 나와서 이러려니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저는 더 나가고 싶은데 그때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서로의 감정을 이렇게 은근히 끄집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소가 어여쁜 내 아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아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고 또 고맙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니까 더 의지도 되고 힘도 되고 힘들 때도 있죠, 사람이. 힘들 때도 있는데 재밌어요. 또 같이 하다 보면 너무 바쁘니까 더 좋고. 늘 꽃을 만지며 살아온 덕분에 온화한 성품을 지녔고 부단히도 노력해온 세월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누나는 가족으로도 또 선배 디자이너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가 큰 자가 들어가는 분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누나, 큰 아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정말로 많구나. 이게 저는 그래서 여장부라고 하거든요. 예, 누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장부다.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근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하는 거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결단을 하거나 그거 할 때 보면 정말 남자들보다 훨씬 더 결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추진하는 것도 추진력도 대단하시고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제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나가 해왔던 거 그리고 누나가 소개하는 거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있거든요. 오늘도 바닷물을 끌어올리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금밭에선 뼈가 녹는다고 할 만큼 염전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아버지와 나는 염전이 마냥 좋습니다. 염전에서 소금꽃이 피어나면 가슴이 뛰고 쌓여있는 소금산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죠. 태양이 저렇게 뜨면 오늘 날씨가 좋겠죠? 그러지. 저렇게 뜨면 오늘 날씨가 맑은 날씨가 되고 소금도 많이 나는 날씨가 돼. 예, 그래서 아침에 해가 맑게 해가 나오면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니까 제일 반갑죠. 자연 앞에 겸손했고 하늘과 바람 또 햇빛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고된 노동을 이겨냈고 사람 몸에 이로운 소금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고 가족의 힘이 무르익어 빚어지는 육각의 결정체.
소금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16 어린 나이에 대장장이가 됐던 아버지.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은 천직이 됐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46년 동안 아버지는 대장간 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셋째 아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장장이가 됐습니다. 부친이 사용하던 거 그대로 쓰는 게 또 의미 있고 좋고 모든 그 수공 연장들이 다 부친이 사용하던 거거든요, 만들어서. 근데 이런 연장을 쓰다 보면은 항상 그래도 같이 부친이랑 일하는 거 그런. 쇠와 불 그리고 만드는 이의 정성이 어우러져 탄생하는 예술작품 장도. 광양을 상징하는 살아 숨쉬는 문화이자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다시 그 아들로 이어지는 가족의 전통입니다. 손재주 모든 게 다 나보다 월등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심을 해버리죠. 안심. 그 아버지였던 아들로서 열심히 아버지를 더 빛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의 자식이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것이고. 격렬한 경기를 펼친 후 호면을 벗고 나서 느끼는 시원함. 직접 맛보지 않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 후련함은 내가 검도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엄격하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엄격하게 교육을 하셨고 항상 근엄한 모습,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검을 서로 맞대고 그 속에서 이 부자지간의 모습을 서로가 서로를 관찰하게 되고 그다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서 서로가 이제 검을 맞대고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거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꿈이 있다면은 제가 빨리 결혼을 해서 제 자식이 아버지와 검도를 하는 모습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문에 전해 내려온 기술과 노하우에 현대적인 감각과 실용성을 더하는 것이 나의 임무일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이 돼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감도 있고 이래. 그래 꼭 네가 이 일로 배워 같은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한번 이게 이제 또 옛날로 돌아오는 유행이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저에게 가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의 기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문을 이어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는 나이 들면은 자기한테도 좋은 그 기회가 오고 언젠가는 또 생각에 이 전통이 또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고 가업을 이어가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습니다. 때론 좌절하고 후회도 하겠지만 아버지가 지켜온 그 자리,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일어서겠죠. 내가 선택한 삶은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고 200년의 전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네, 가업을 잇는다는 건 단순히 기능을 잇는 게 아니라 가문을 이어가는 일이다라는 정환 씨의 말에 참 공감이 가요. 그러네요. 예, 가슴이 시키는 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200년을 이어온 두석장과 그리고 9대째 지켜온 옹기장 이런 올곧은 장인들을 다 만나봤는데 이렇게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과 열정 그 덕분에 우리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검도 부자편에 나왔던 우리 윤정훈 관장님 네. 아들을 낳아서 3대가 검도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네. 아드님 돌잔치를 했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는데요. 정말 소망대로 이 부자 3대가 함께 검도하는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는데 네. 그런데 저는 자꾸 아까부터 저기 아름다운 꽃에 자꾸 눈길이 가거든요. 네. 자 은은한 향기와 함께 오신 우리 송희자 선생님. 네. 예, 우리 지난 봄에 방송에 나갔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에 주위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뜨겁죠. 전국이 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으로 가져가서 키스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또 그걸로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화의 일꾼들
재배하는 그 농가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것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그 회사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아내분께서 꽃에 완전히 몰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남편분께서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많죠. 어떤 게 섭섭하세요? 그렇죠. 뭐 꽃차 연구에서부터서 제품 생산까지 열정을 다하는 거 보면 밉다가도 용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외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성심성의껏 그 외조의 모범을 한번 지금 보이시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멋진 남편이신 것 마음이 같아요. 넓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우리 앞에 지금 꽃차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네, 이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 그 앞에 우려져 있는 것이 네. 백화차라는 건데요. 네. 그 1년을 모아서 만든 차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브라보 인생에서도 인생에 쓰고 달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희망과 꿈을 갖는 그런 프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요 차 한 잔이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떤 행사를 나가더라도 어떤 박람회라든지 회의를 나가더라도 백화차는 마지막 순간에 주는 라스트 러브, 화합의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화합의 의미가 있는 예. 차인데 요즘같이 또 따뜻한 게 그리워지는 계절에는 더없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예, 예. 해요. 저희가 이 꽃차를 좀 마셔봐도 괜찮을까요? 예, 한 잔 네. 주세요. 아이고, 제가 먼저 네. 따라드려야죠. 앞에다 놓여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네. 예. 와, 향이. 아까부터 향이 참 좋았거든요. 그렇죠? 맛있죠. 단맛도 좀 나면서 네. 되게 깔끔해요. 예, 맞아요. 텁텁하지 않고 네. 차가 대부분.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있을 때에는 쓴맛도 있고 또 강한 향도 있지만 어우러지면 달콤하고 여운이 오래가고 그 알 수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향이 먼저 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차가 마실 수 있는 거지만 피부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피부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라면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런 마음도 많지만 요즘 남성들도 화장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공감하시네. 우리나라에서 한 8개 정도의 커다란 굴지의 그 화장품 회사에서는 원료를 가져가고 계시고요. 또 프랑스의 모 화장품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그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부분에서 독특한 향과 그다음에 맛, 기능성 이런 것을 이렇게 선별하고 쫓아오시다 보니까 수출을 하게 됐어요. 네. 자랑할 만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까지 참여. 하게 된 거는 세계가 인정했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우리나라 꽃의 어떤 장점이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대표님? 개성이 강하거든요. 봄엔 그 새싹처럼 그 부드러운 향이 있고 여름, 가을, 겨울로 갈수록 그 진하면서 그윽한 개성이 강한 꽃들이 자생하는 게 우리나라 금수강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꽃차의 어떤 종류도 다양화할 수 있고 그 꽃차를 음미하는 향이라든지 이렇게 맛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두 분의 미래의 이 은은한 꽃차 향이 계속 묻어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만나보는 브라보 멋진 인생. 이번에는요, 열정과 노력, 그리고 도전과 성취로 빛나는 인생들 만나보겠습니다.